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엔리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윤태중 M 장애 가이드 코너에서는 개요 환자 감정 및 성공 사례집 책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1장 신체 감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이 신체 감정 절차입니다. 신체 감정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가 사고로부터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에서 신체 감정을 수행할 의사를 지정하게 되면 피해자는 먼저 그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진료한 신체 감정인은 후유장애 정도, 사고 기여도, 여명, 그리고 개호의 필요 여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 유엔리가 출간한 개호 환자 감정 및 성공 사례집은 이름이 다소 길기 때문에 감정 사례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사례집을 보시면 제1장 신체 감정에서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먼저 다루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말로 이루어져 있으나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더 치료를 하여도 호전이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몸에 남은 장애를 의미합니다. 실제 교통사고 케이스를 보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증상이 고착화된 시점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최소한 이 기간이 지난 후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살펴보면서 신체 감정을 받을 때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역시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적절한 소송 제기 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집 신체 감정편에서 두 번째로 다루는 내용은 바로 장애에 대한 평가 방식입니다. 국가배상법상 장애 등급표로 분류하는 방식, 그리고 미국 의사협회 AMA가 분류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널리 쓰고 있는 맥브라이드 방식까지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방식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은 감정 사례집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상의학에 대한 가벼운 문제 제기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사지마비, 식물상태, 혹은 극심한 이장애를 갖게 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피해자 가족들의 정상적인 삶 역시 송두리째 파괴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체 감정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하여 감정사례집 28페이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과 보상 의학적 판단의 저자인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사가 관여하여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 정확해야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평가의학은 그동안 의학이 수행해오던 진단과 치료, 예방, 그리고 재활과는 다른 의사들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이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아직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마다 감정에 있어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의사마다 서로 다른 감정을 하게 되면 의사의 감정에 근거한 법적 판단까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의 차이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법적 판단까지 불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정확한 신체 감정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학에서는 아직 이러한 배상의학의 기초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감정사례집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에만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장애평가 방식을 연구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선 의사들로 하여금 좀 더 정확한 신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과 과정을 마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유엔리에서 실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다 보면 이경석 교수가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의학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유엔리가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윤혜니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손해배상을 위한 의학적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은 감정사례집 소개 첫 시간으로 신체감정의 간단한 개요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상의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태중의 M 장애 가이드 다음 시간에서는 신체감정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감정사례집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윤태중의 M 장애 가이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어법 윤혜니의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